통풍은 간에서 요산이 과다하게 생성되어서라기보다는 콩팥에서 요산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깁니다. 따라서 요산 생성 억제제보다는 요산 배출 촉진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시된 요산 배출 촉진제는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마저 심해서 뉴질랜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거의 유일하게 처방할 수 있는 요산 배출 촉진제인 벤즈브로마론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벤즈브로마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요산 배설 촉진제로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처방되는 벤즈브로마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벤즈브로마론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작용 기전을 살펴보고 벤즈브로마론의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벤즈브로마론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을 살펴보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요산 생성이 과다해서라기보다는 요산의 배출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병입니다. 따라서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것보다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것이 통풍의 증상 개선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산 배출 촉진제는 부작용이 많아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요산 배출제로 유일하게 처방이 되고 있는 벤즈브로마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즈브로마론은 1978년 일본의 한 제약사가 개발한 약이며 요산 생성 억제제로 널리 쓰이는 페북소스탓 역시 일본에서 제조된 신약입니다. 간에서 요산 생성을 저해하는 요산 생성 억제제와 달리 콩팥에서 요산의 흡수를 막아 요산의 배설을 증가시킴으로써 요산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통풍은 요산 생성이 과다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요산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병이므로 요산 생성 억제제보다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따라서 요산 생성 억제제에 비해 적은 용량을 사용해도 더 좋은 요산 저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산 배출 촉진제를 복용하면 요산 배출이 증가하면서 콩팥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정상이며 요로 결석이 없는 60세 미만인 경우 주로 처방이 됩니다. 통풍 결절의 크기를 줄이는데도 요산 생성 억제제인 알로퓨리놀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뛰어난 벤즈브로마론이 왜 많이 처방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벤즈브로마론은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4년간 벤즈브로마론을 복용한 통풍 환자 8명에게서 전격성 간염이 나타났고 이들 중 6명이 사망했습니다. 전격성 간염은 바이러스나 약물 등으로 인해 급성으로 간이 괴사되어 심각한 간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사망률이 아주 높은 위험한 질환입니다. 심각하고 위험한 부작용에 놀라 일본 후생성은 3가지 안전 대책을 내놓습니다. 복용 시 최소 6개월은 정기적인 간 검사를 시행하고 복용하는 환자에게 간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설명하며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전 대책을 시행한 후에도 일본에서만 170명이 간 장애를 일으켰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 환자 9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 대책이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죠. 나름 안전 대책이 있었음에도 남녀 각각 3명씩 사망자가 나왔는데 전격성 간염이 2명, 중증 간기능 장애가 4명이었고 벤즈브로마론을 3개월에서 18개월까지 복용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통상 복용 초기에 나타나는데 18개월 복용하던 환자가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로피리놀보다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심각한 간 기능 장애라는 부작용이 있는 벤즈브루마론을 처방받았을 경우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간 기능 장애에 대한 특별한 자료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벤즈브루마론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부작용으로 간에 문제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복용 시작 전에 간 기능 검사를 받아 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용 18개월이 되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부작용은 6개월 이내 발생하므로 복용 초기에는 특히 간 기능 검사를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요산 생성 억제제에 비해 요산을 떨어뜨리는 능력은 더 뛰어나지만 갑자기 요산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복용 초기에 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콩팥을 통해 다량의 요산이 배출되므로 과부하가 걸려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콩팥에 요산이 쌓여 요로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커지므로 정상인보다 훨씬 많은 수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식욕 부진, 오심, 구토, 전신 권태감, 복통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시 복용을 중단한 후 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로페네시드라는 요산 배설 촉진제가 부작용이 적다며 처방이 되고 있으나 효과 역시 약해서 한국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벤즈프로마론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처방되는 요산 배설 촉진제입니다. 벤즈프로마론은 심각한 간장애를 일으켜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안전대책을 나름 만든 후에도 여전히 간 기능 장애의 부작용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벤즈브로마론을 처방받았다면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벤즈브로마론과 관련된 3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헬스 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